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주식시장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소식, 연속된 빅스텝에 오늘 국내 증시는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주식이 마치 시소게임 같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주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에서 먹을 것이 더 있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일일 희비하지 않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투자와 투기가 아니라 이 저축 상품으로 가야 됩니다. 투자와 투기는 기간이라든가 정말 자산이 너무 풍족한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작은 자산으로서 투자에 임하는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투기와 투자라는 단어보다는 이 저축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선물을 할 수 있는 주식, 장기적 저축 상품을 들어주십시오. 10년, 20년 후에 본인을 위해서 매달 주식을 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장된 주식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아 보이고 포스코 홀딩스, 이 두 회사를 개인적으로 매달 저축하는 마음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시대가 앞으로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테마주 형태로 움직였다면 이제 플랫폼 시장을 지나서 모빌리티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그럴 때 이 두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홀딩스 이 두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외 주식에도 이런 우량한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매달 저축하는 기본으로 50만 원은 30만 원 이 정도 돈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특히 장외 주식,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장외 주식 아니겠습니까?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장외 주식을 공부해 보시면 그 속에서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환 이슈를 보시면 개미들이 증시가 이탈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예탁금이 50조 선이 붕괴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주 연속 주식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장외 주식시장, 요즘 특히 빗썸 코리아 자중질환을 겪고 있죠. 빗썸 코리아 임직원이 구속되고 또는 빗썸 코리아 지주회사 버킷 스튜디오마저 수사선상에 올랐고 현재 사내 이사에 머무르는 강지연 씨마저 사내 이사에서 사임하게 되죠. 회사의 유보금이 조 단위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조 단위에 멈추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싸게 있는 이 빗썸 코리아 주식. 앞으로 빗썸의 최대 주도도 법정의 심판 앞두고 있습니다. 구속이냐 또는 무죄냐, 이 두 개의 갈림길에 있는 이 빗썸 코리아의 풍전등 앞에서 투자자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빗썸 코리아가 이런 경영진의 자중질환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인수자가 등장해서 새롭게 간다면 지금 주가는 정말로 좋은 가격이다. 저는 이렇게 가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빗썸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바로 두나무입니다. 이 두나무의 주식도 연중치 신저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나무에 투자했던 방탄이죠. 이 BTS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두나무의 주식도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상자산의 대표적인 투자, 비트코인이 2,800까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로 갈수록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는 루머는 있습니다.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만약에 가상자산이 살아난다면 이 두나무의 주식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빗썸 코리아는 경영진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낮은 가격에 있다. 이 두 종목, 이 가상자산 시장의 양대 산맥 주식들이 이 비상장 주식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K뱅크 결국 올해 상장을 못합니다. 카카오뱅크가 공모가의 절반 수준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터넷 뱅킹 관련 주들이 단순하게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만으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흑자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업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인데도 이 카카오뱅크의 급락으로 K뱅크는 정말 큰 손실을 얻고 있습니다. K뱅크가 올해 상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터넷 뱅킹 관련주들이 폭락하면서 K뱅크마저 내년 1월로 상장이 연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가 9,000원 선인데 이 가격도 리스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 인터넷뱅킹 관련주인 카카오뱅크를 절대 시장에서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20대와 30대 중심의 개인 간 대출로서 시장을 리더와 같은 카카오뱅크의 앞날은 암울하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매출액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K뱅크의 상장 여부를 떠나서 K뱅크는 현재 가격도 리스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장일수록 기간 투자 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있는 야나도라든가 EVR 수수료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나두가 평균 단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기관들이 근데 현재 80만 원대 있습니다. EVR 스튜디오가 기관들이 올해 15,000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있다.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에 반드시 이 주식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모빌리티 시대에 반드시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공략하라. 그것도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로보틱스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회사의 강점을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정성, 시장성, 성장성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이 바로 서울 로보틱스입니다. 서울 로보틱스 주식을 정말 열심히 찾으면 있습니다. 주식이 없다고 하지만 이 주식도 기본적으로 시장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울 로보틱스 주식 정말 금 같은 주식이지만 찾으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식을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런 것들 여가해서 하나의 참고 자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